자, 오늘은 키프레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키프레임 잠깐 홀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초급 강좌에서도 키프레임 좀 이제 하다 말았죠. 뭐 너무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자, 오늘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죠, 뭐. 여기 접힌 종이 누르고, 그 다음에 칼라 매트 누르고, 그러면 해상도 뜨고요. 프레임 레이트 뜨는데, 뭐 얘는 내버려 두고, 오케이 누르고, 색깔 정하고요. 색깔을 그냥 하얀색으로 해볼까요? 하얀색 정하고, 오케이 누르고, 또 오케이 누르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얘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생기고, 하얀색 바탕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너무 이게 좁아 보이니까 우리가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뭐 누르라고 알려드렸죠? 그렇죠. 예, 돔 표시 더블 누르면 10초짜리 이제 바탕이 생겼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동그라미 만들 때는 이쪽에 그 도구창에 가셔서 여기 원래는 이게 아마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연습을 하다가 바꿔놨는데 꾹 누르시면 네모 동그라미 그다음 다각형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동그라미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선택하고 화면에 가지고 가서 그냥 만들면 이렇게 이제 찌그러진 타원형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누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가지고 가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제 정확하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원 크기는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 해놓고요. 자, 이제 위치 잡고요. 그러면 포지션 키프레임 찍고 얘를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 이 정도 그냥 해놓을까요? 뭐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얘를 잡고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이건 다 아시죠? 이렇게 두면 쭉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움직임은 사실은 이제 잘 보시면 움직임을 시작하자마자 일정한 속도로 쭉 가다가 끝날 때 딱 멈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를 타서 엑셀레이터에 발을 대는 순간 시속 100km로 쫙 달리다가 브레이크에 발을 대는 순간 빡 서버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자연스럽게 바꾸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게 이제 ease라는 기능인데 자, 그러면 그냥 보여주면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알기 힘드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레이어를 하나 카피해서 Alt 누르고 지금 위로 올리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얘는 색깔을 좀 바꾸죠. 그래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선택하고 필에 가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누르고 자, 위에 거 자, 이제 키프레임 똑같이 찍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플레이를 하면 당연히 이 파란색 밑에 까만색이 있으니까 이제 파란색만 보이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키프레임을요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쭉 내려가면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어쨌든 여기는 시간에 관한 얘기고 여기는 공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홀드 선택하면 어떻게 됐죠? 홀드 선택하면 한번 해볼게요. 홀드를 선택하면 그리고 얘도 홀드를 선택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나요? 밑에 건 까만색. 자, 요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요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테지만 헷갈리니까. 자, 레이블 가서 검은색이 여기 없나요? 검은색 대신에 그냥 갈색으로 갑시다. 갈색하고 얘는 파란색으로 바꾸고 좀 헷갈리지 않죠? 이제 위에 건 파란색, 밑에 건 검은색. 검은색도 그냥 갈색으로 바꿀까요? 여기 가서 필 가서 갈색을 만들어야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비슷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거는 지금 홀드를 준 거고요. 위에 거는 그냥 일반적인 키프레임을 준 거고 플레이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얘는 지금 홀드 줬죠. 갑자기 가는 거죠. 퉁. 그러니까 순간 이동하는 이게 이제 그 홀드라는 키프레임이었는데 이제 그거 다시 내버려 두고 다시 원래 위치로 바꾸고요. 템포럴 가서 리니어 바꾸면 다시 원래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란색 거 위에 있는 거를 바꿔볼게요. 일단 이 처음에 있는 키프레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템포럴 가서 is out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인인지 아웃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은 집 밖으로 지금 나간다 생각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아웃,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거죠. 집 안으로. 그래서 얘는 is in 이렇게 선택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두 개가 키프레임 찍힌 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is 기능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딱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고동색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쭉 갑니다. 그럼 파란색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늦게 출발하죠. 그러다 중간에 따라잡아요. 그러다가 또 쓸 때는 또 다시 천천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얘 것만 그 위에 파란색만 보면 느낌이 좀 자연스럽죠. 한 번만 다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놓고 얘는 이렇게 쓰는데 얘는 약간 좀 자연스럽게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is 기능만 줘도 우리가 충분히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포지션에 가서 지금 이 키프레임 줬죠? 얘를 이렇게 딸까닥 내리면 이렇게 곡선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얘를 딸까닥 내리면 곡선이 보여요. 이 곡선을 우리가 조절함으로 해서 이 움직임의 변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요, 키프레임을 클릭하면 이 짝대기가 이렇게 생깁니다. 조금만 좀 크게 해서 볼까요? 이렇게 크게. 자, 여기 지금 막대기 조그만 거 보이시죠? 얘를 아이고, 다시 얘가 좀 어렵습니다. 막대기 다 선택됐어요. 자,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딱 달라졌죠? 얘를 쭉 가지고 느립니다. 그럼 곡선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 곡선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움직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 또 같이 잡아 늘리면 이제 한가운데 움직임이 제일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 놔 볼게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움직임의 속도를 얘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선택하고 마우스 모양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얘를 쭉 잡아 끌고 이게 이제 사실 작업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뭐 어느 정도 그냥 더 이상 늘어나지 않네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쫙 갔다가 천천히.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곡선을 이용해서 움직임의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조절이 여기에서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밑에서 타임라인 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미리 선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이 타임라인의 그 레이어 줄 요 까만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커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일단 키워 놓고요. 제가 지금 편집을 단순하게 하느냐고 이제 완전히 그 아무 정보도 여기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레이어 하나하나의 정보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하는 건 어디서 조절을 한다? 여기 있는 자, 요걸 누르면 여기 이제 지금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것만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여주면, 자, 썸네일 보여주면 이제 썸네일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누르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딱 보이죠. 이 줄이 이제 키프레임 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꿔놨는데 얘는 지금 평평하죠? 근데 이 키프레임은 지금 포지션에 관한 키프레임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얘는 오퍼시티에 해당하는 키프레임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얘를 쭉 내려버리면 오퍼시티가 0이 되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올리면 100% 되는 거니까. 오퍼시티는 사실은 건들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실수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잘못해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내려버리면 안 보이면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로 마냥 작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만 내려 보이긴 보이니까 이게 지금 이 건드려진지 모르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 수 있으면 그래서 얘는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는 여기서 이제 비디오 키프레임을 빼버리면 이제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비디오 키프레임 선택하면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됩니다. 여기 가시면 Show FX Patch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다 디폴트 값으로 보여지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일부러 뺀 거예요. 자, 얘를 누르면 여기 요만큼 조그만 사각형이 이렇게 이제 보이죠. 안 보였던 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수많은 메뉴가 뜨지만 이것도 초급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 사각형 있는 데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메뉴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떠요. 다시 한번 여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고 FX 배지에 가서 클릭하면 이렇게밖에 안 뜬다. 얘는 뭐냐면 요 키프레임을 어떤 값을 조정하는 걸로 바꿀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쉐이프 안에 있는 포지션을 우리가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트랜스폼에 있는 쉐이프 안에 있는 트랜스폼에 있는 포지션 누르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값이 여기 보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얘도 조절하려면 여기 지금 점 보이시죠? 마우스 바뀌는 거 보이시죠? 또 클릭하면 바꿀 수 있게 됐고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이렇게 줄이고 쭉 줄이고 얘를 이렇게 쭉 누르면 이제 쭉 누르면 이제 이 정도면 됐네요. 지금 이제 여기 부분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왼쪽 부분 이렇게 해놓으면 갑자기 속도가 0에서 일정 속도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올라가려면 줄을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놓고 이쪽을 크게 해놨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된 건지. 자, 갑니다. 천천히 가다가 딱 하고 들러붙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움직임도 이렇게 짠, 탁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조절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편한 게 물론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선택하고 이렇게 늘리면 왔다 갔다 가능하죠. 아주 바짝 줄여볼까요? 바짝 줄여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서 하면 이렇게 들러붙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시면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별로 좋은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여기서 비디오 키프레임 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키프레임의 모양을 이용해서 움직임, 어쨌든 이 곡선을 우리가 조절하면서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물론 하자고 들면 더 할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키프레임 얘기는 초급 시간에 했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능수능란하게 자유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